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역시 교과서의 친일파들 오늘은 세 사람 대중음악인을 오늘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명암, 박시춘, 남인수에 대해서 탈탈 털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광복회 고문 변호사님이신 정철승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철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음악인으로서는 마지막 회인가요? 예. 네, 우리 김정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정입니다. 비주얼 담당. 네. 저는 김정희 선생님께 김정희 박사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김정희 선생님은 항상 선생님이라고 불러달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 근데 제가 만나본 음악인 분들 중에서는 정말 많은 그러니까 정말 박학다식하고 정말 많은 재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리고 반갑습니다. 특히 제가 또 두 분께 너무 고마운 게 뭐냐면 이 방송을 기획을 했다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두 분 다 너무나 선뜻 오케이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 이 두 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는 제가 해야죠. 자, 교과서의 친일파들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중음악인 조명암, 박시춘, 남인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대중음악인의 친일행각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그 사람들은? 대중음악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잖아요. 그래서 대중음악인이 이제 친일 행각을 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가 하면 일단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즐겨 듣는 음악이죠. 대중가요, 특히. 네. 그리고 방송 매체나 공연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일상적으로 노출이 됩니다. 듣기 싫다고 안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 식당에를 가든 어디 백화점을 가든 아니면 버스나 이런 데서도 라디오 틀어놓으면 거의 대중음악이 제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고 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노출돼 있다는 거죠. 불특정 다수에게. 그리고 자주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자주 듣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러면 그 음악이 가진 정서 그리고 사고 이런 것들이 스며든다는 거죠. 이 정서가 다 스며든다고. 우리의 정서의 일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문화적으로 또 일상적으로 스며든 정서와 사고는 바뀌기가 어렵다는 거죠. 습관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문제의식에 대해서 무뎌진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그랬던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세뇌가 된다는 거죠. 그 김 교수님 말씀에 김 박사님 말씀에 제가 아주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그 저희 딸이 BTS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BTS는 그 가사가 좋더만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세대의 영향력이 사랑을 받는 대중 음악인 이런 애들이 가사 속에다가 아니 친일이면 좀 어때? 그때 친일할 수도 있었던 거지. 이제 와서 왜 그래? 이런 내용의 가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그 걸그룹이나 얘네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바로 그 팬층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돌들의 특히 그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비싼데도 저기 CF 같은 거 그러니까 찍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또 이런 대중음악에 그 노랫말 방금 말씀하셨듯이 노랫말에 그런 게 들어가고 또 음악 요소에서도 선율이나 리듬 같은 것들이 일본식의 선율이나 일본식이다. 좀 대표적이다.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듣는 사람의 정서와 그 심리와 영혼에까지 스며드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거에 만약에 그 노랫말이나 음악 요소에 친일 반민족적인 내용이 들어갔다. 또는 이렇게 노골적인 친일이 아니더라도 좀 자조적인 또 허무주의적인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새에 듣는 동안 자꾸 젖어든다는 거죠.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래서 결국은 좀 주체적이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이런 사고를 가로막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어떤 그 문화의 특성, 예술의 특성, 특히 음악은 무형하면서 일을 하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공장이나 뭐 이런 데서 일할 때도 늘 틀어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문화 정책을 펼치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게 이 음악 정책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이제 국민학교라고 했죠. 그때 5학년 때 그 저기가 일어났어요. 광주 5.18이 일어났는데 그때 정말 폭도들이 난동을 부린 걸로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러니까 뉴스에서도 그렇게 나왔을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또 심지어 교육을 받았고요. 중고등학교 때도 계속해서 그런 교육을 그렇죠. 받아왔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대학 들어갔더니 이게 아니네. 내가 알고 있었던 거하고는 너무 다르네. 라고 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역시 음악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만약에 음악 속에 정말 아까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분히 친일적인 요소가 들어있고 그런 가사에 이제 친일적인 요소가 들어있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스며들고 그렇죠. 사고에 바로 영향을 미치고 또 음악적인 요소는 또 정서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옛날 그 시대에 살았던 어르신들이 많이, 그러니까 자주 들었던 음악들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대중음악인들의 어떤 친일 행적자들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대중음악인들 중에 친일 행적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한 사람이 거의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은데 아까 이제 그런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건 조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다, 좀 심하다 이런 사람만 간추려 본다면요.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대중음악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작사입니다. 이건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선율은 비슷비슷한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보통 뜨는 노래들이 작사에서 그 가사. 내 신경을 잘 대변을 해주고 또 재밌는 거, 재밌는 이런 요소가 있으면 빵 뜨거든요. 네. 그래서 가사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제 작사자 그룹이 있고 작곡가 그룹이 있으면 권력이 작사자 그룹이 훨씬 많습니다. 네. 작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친일 행적자가 조명암입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볼 사람인데요. 그 외에 반야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많이 들어봤어요. 네. 이 반야월은 노래도 했거든요. 꽃마차는 달려간 이거죠. 예, 맞습니다. 울고 넘는 박달재. 전동산 박달재. 네, 박달재. 맞습니다. 네. 저는 산상의 미아리 처음 고개. 들어보는 노래예요. 미아리 눈물고개 이거죠. 네, 역할이 지금 바뀌었어. 산장의 여인.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선장의 무너진 사람 가. 무너진 사람 사람 가봐. 가봐. 예. 이거죠. 네. 이제 아니,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뭐 세대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인정해 드릴까요? 네. 이런 그 히트곡을 굉장히 많이 작사한 사람이고요. 작곡에는 뭐 대표 주자가 박시춘입니다. 히트곡 제조기인데요. 거의. 그 외에 다 알만한 노래 쓴 사람은 이제 손목인 씨. 타향살이. 그렇죠. 이거죠. 네. 계속 불러보세요. 이별의 아니요, 목포의 눈물 이 다음 나오거든요. 네, 타향살이. 아니 그 목포의 손목인. 눈물. 네. 예. 여기 보시면 네. 화면 보시면 네네. 손목인의 작품이 타향살이 방금 부르신 네. 그다음에 목포의 눈물. 목포의 눈물은 이별의 눈물인가. 그렇죠. 목포에서. 이제 이난영이 불렀죠, 그죠? 네네네. 그래서 목포에서 그 축제도 네네, 하고 거기 막 노래비도 있고 그런데 오빠는 풍각쟁이야. 예, 이건가요? 김혜송 씨, 선창, 네. 뭐 너무 유명하죠. 이게 선창도 노래비가 있어요, 거의 고창이 아니 어디죠? 선창이 어떻게 맞아요. 시작하죠? 예산에 노래비가 있습니다. 그래요. 선창을 부른 그 고은봉의 그 고향이 예산이거든요. 충남 예산. 네. 예. 그리고 또 목포는 항구다.
이봉룡 씨라고 네. 먹고는 항구다 뭐 이 노래 다 이난영 들어보셨죠? 씨, 예, 가수 이난영이 이난영의 오빠입니다. 오빠가 예, 예. 이봉룡. 그러니까 이제 저 노래들이 어떤 친일적인 내용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 저 유명한 노래를 예, 작곡한 그렇죠. 작곡가들이 사람들이 친일 친일 행적을 행적을 벌였다라는 거죠. 거죠. 왜 제가 이제 공명을 이렇게 뽑았냐면 네, 이때 당시에 그 친일 가요들이 대부분 군국 가요 이런 건데 네, 그거는 뭐 제목을 해봐야 모르죠. 음, 지금은 다 없어진 거니까요. 이따가 우리가 몇 곡 들어보겠지만, 그러니까 그 외에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노래 늘 듣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친일 행적을 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아니 겁니다. 그런데 이 멜로디나 리듬이 친일을 띈다라고 판단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가사와 있어요. 다르게. 있습니다. 아, 그건 이제 그렇습니까? 좀 이따가 이야기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작곡의 이재호 씨. 아, 이 사람도 대단해요. 나그네처럼 불효자는 옵니다. 이제 불러보세요, 한번. 아하 나그네 나그네 불효자는 옵니다. 부르자는 옵니다.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번지 없는 주막. 문패도 번지수도 복지말리. 잘 모르겠어요. 꽃마차. 아까 꼬마차 저 노래 네, 아닌가요? 불렀고요. 네, 물방아 도령 내려. 잘 모르겠어요. 향수. 향수는 저 정지용의 향수 그거하고 다르고요. 단장의 미아리 곡에 이제 작곡을 네, 이재호가 했고요. 산장의 여인. 그래서 보면 겹치죠. 네. 그죠? 다 같이 활동을 했던 겁니다. 어허. 아,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이재호 씨는 무적인이라는 예명을 또 같이 썼습니다. 그리고 노래에는 뭐 남인수 씨가 뭐 최고고요. 그다음에 백년설 씨 만만치 않습니다. 나그네 소름 안 나오네. 번지 없는 주막 아까 부르셨고 아까 복지말리 예, 네, 이런 아까 것들. 불렀죠. 네. 아이 오타가 났네요. 아 문화운장인데 네. 이런 실수가 죄송합니다. 추서까지 받았어요. 훈장을. 하도 히트곡이 많아서. 장세정 씨라고 이제 여자 가수인데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이 당대에는 굉장히 인기를 누린 가수입니다. 이따가 이제 이 목소리를 들어보실 거예요. 그 반야월 씨는 부르자는 웁니다를 직접 불렀어요. 그리고 예명으로 이때 진박남이라는 진방남. 가수로 활동할 때는 이런 예명을 썼고 본명은 박창호고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대에 가장 많은 히트곡을 내고 인기가 가장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친일에서도 대표적인 그 인물들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조명화물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 예. 자, 조명화물은 어떤 인물이었죠? 한번 조명함 사진 한번 보실게요. 이게 이제 한겨레 음악 대사전에서 제가 사진을 발췌를 했는데요. 조명함은 그 친일 음악가 그 전시회 할 때에는 그 없더라고요, 사진이. 그런데 본명이 조영출이에요. 조영출이고 이제 김운탄이라는 이름도 썼고 이가실이라는 이름도 썼고 예명을 여러 개를 썼습니다. 이 사람 그 꽤 장수했죠. 만 80세까지 살았는데 작사가로 가장 유명하고요. 작사만 한 게 아니라 작가로도 대본도 썼습니다. 그리고 직접 연출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입니다. 그래요? 일생을 한번 보시면요. 충남 아산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봉사라는 절로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중년이라는 법명도 받거든요. 그리고 만해 한용운이 추천을 해서 보성 고등보통학교로 이제 전학을 하게 됩니다. 한영훈 선생님께서 추천을 하셨다면 저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는. 건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워낙 문학성이 탁월해가지고 인정을 받았던 거죠. 뭐 저 때 나이가 뭐 18살 정도밖에 그렇죠.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자기 정체성이 뚜렷이 형성되지 않을 때고 문학성이 워낙 탁월하니까 이제 추천을 받은 그 거죠. 참고로 네. 그 보성 고등학교라고 하는데 보성고보. 네. 예, 그 보성이 보성고고. 저희 독립운동을 하셨던 외할아버지가 1회로 입학하셨던 데예요. 와, 그리고 네. 1회 수석 졸업을 하셨고요. 와. 굉장히 민족 정신이 네, 맞습니다. 투철한 학교였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935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불문과를 다녀요. 어,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는데
그 여기 이제 공부하기 전부터 1929년부터 시문을 발표를 해서 등단을 합니다. 동방의 태양을 쏘라 뭐 이런 시로 동아일보에 신춘문예에. 그리고 이제 그 최초의 작품은 1934년에 서울 노래라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방 전까지 시가 70여 편이 있고요. 대중가요는 무려 600여 편이 있습니다. 다작인데도 보통 이제 다작이면 약간 질이 떨어지죠. 예술성이 떨어지고 이럴 때가 좀 보통 그런데 이 사람은 뭐 너무나 재능이 탁월해가지고 궁극가요도 너무너무 그 심금을 울리게 잘 써요. 아주 그렇군요. 재능이 정말 탁월해요. 그래서 이제 1940년대에는 뭐 악극, 연극 이런 대본도 집필을 하고 극작가, 뭐 연출가 뭐 이렇게 두루두루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학 쪽에 굉장히 재능이 탁월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해방 전에 이제 대표작을 한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해방 전까지 70여 편의 시가 있고요. 대중가요로는 이제 추억의 소야고 알뜰한 당신 이제 노래 나와야죠. 알뜰한 당신은 맞나요? 네, 꼴망태 목동, 잘 모르겠어요. 아리랑 동동 아마 그 노래일 거예요. 아리랑 동동. 예. 예. 꿈꾸는 백마강. 아 이건 저도 초등학교 때도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저 알고 있었던 노래인데. 백마강달밤에 우정철리, 예. 선창 뭐 선창 나와야죠. 기억이 안 나요. 저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니까요. 선창 비린내 나는 선창가에서 아. 뭐, 예, 이렇게 목단간 편지, 목포는 항구다. 항구다. 우리 뭐 다 들어본 노래들이죠, 그죠? 항포도 때. 하여튼 해방 전까지만 600여 편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대단하군요. 그다음 이제 대본으로는 뭐 추석제, 왕소군, 노예선, 현해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노예선, 현해탄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좀 친일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상당수를 조선 악극단에서 공연을 합니다. 이제 주요 친일 행위로 가보면 근데 군국가요죠. 단연 압도적으로. 이제 이때 당시에 그 레코드사가 그러니까 메인 레코드사가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오케 레코드사, 그다음에 콜롬비아 레코드사 이렇게 유성기 음반으로 유명한 레코드사에서 발매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 좀 이따가 들어보실 텐데 1941년에 이제 태평양 전쟁 이 시즌이죠, 그죠? 이때부터 군국가요가 어마어마하게 막 쏟아집니다. 군국가요가 뭐죠? 그러니까 그 군인들을 위로하는 노래? 고무시키는 거죠. 아. 전쟁을. 그리고 지원을 권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제 부르는 군가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네요. 일반적인 군가보다 더 세죠. 아. 그러니까 실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부르니까 그 내용들이 훨씬 더 그 전쟁을 참여하고 이게 이제 천황에 업적하고 연결하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지원을 권하고 권장하고 그리고 전사를 되게 찬양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그 싸움에 그 어떤 그 기운을 북돋우고 이런 내용들인데 지원병의 어머니라는 이 노래 이따가 들어볼 텐데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가사가. 이게 원작은 일본 노래입니다. 일본 노래인데 이것을 번안을 했는데 번안을 굉장히 잘했어요. 이따가 보실 거고요. 1942년에 이제 더 많은 노래들이 나오는데 뭐 강남의 나팔수, 남쪽의 달밤, 아들의 혈서, 총후의 자장가. 총후라는 거는 이렇게 전쟁 뒤에서 이렇게 보급에 후방 하는 역할을 하는 결사대의 아내, 혈서지원. 뭐 제목부터가 좀 섬찟하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작곡을 했는데, 그러니까 작사를 했는데 조명감이 작사한 그 노랫말에 주로 작곡을 한 사람들이 박시춘, 김혜송, 손목인, 이봉용, 한상기, 이윤중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앞에 세 명은 아까 보셨죠, 그죠? 이름을. 노래가 이제 장세정, 남인수, 이규남, 이화자, 최병호, 이난영, 김정구. 이난영 하면 목포의 눈물이고 네. 김정구 하면 신라의 달밤. 하하 샬라이. 아니요. 그 현인 아닌가? 그분은 김정구는 이제 두만강 푸른 물에 두마한강. 백년설, 그렇군요. 박향림, 뭐 옥자마, 고운봉 다 우리 귀에 익은 사람들이죠. 네. 이런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그 명단에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그 명단, 그 친일 행위자 명단에는 그 친일 인명 사전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추려가지고 제가 아까 소개를 해드렸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그럼 도대체 이 군국 가요라는 것들이 어떤 건지 실체를 우리가 한번 접해봅시다. 지원병의 어머님. 제가 아주 그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감탄을 그- 금치 못했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요? 가사를 한번 보세요. 이게 원래 원곡이 군국의 어머니라는 곡인데 그 일본인이 시마다 원래 킨야라는 사람이 작사를 한 건데 이거를 네. 번안을 했는데 번안을 했다 하더라도 그 너무나 그 우리 말의 그 묘미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나 잘한 거예요. 보시면 나라에 바치자고 기원하더라 치로조로 딱 나가죠, 그죠? 빛나는 싸움도로 배웅을 할지 눈물을 흘릴 소냐 웃는 얼굴로 깃발을 흔들었다 새벽 정거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예.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7호조 운율, 그러니까 일본 그렇죠. 전통의 7호조 운율을 그렇죠, 그렇죠. 그대로 갖고 왔네요. 네, 예. 네. 그게 이 2절, 3절이 기가 막힌 겁니다. 사나이 그 목숨이 꽃이라면은 저 산천초목 아래 피를 흘리고 기운차게 떨어지는 붉은 사쿠라. 이것이 반도 남아 본분일 게다. 3절은 더 기가 막힙니다. 네. 살아서 돌아오는 내 얼굴보다 죽어서 돌아오는 너를 반기며 용감한 내 아들의 충의 충성을 지원병의 어머니는 자랑해주마. 제가 이 가사를 보고서 야, 어떻게 모성애를 이렇게 왜곡을 하고 이렇게 절묘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나.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네. 아들한테 살아서 돌아오지 마라. 그렇죠. 그렇게 네가 얘기하는 죽어서 거잖아요. 들어오는 게 나는 더 자랑스럽다 이거예요. 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요. 그 조명암이라는 자가 저따위 그 가사를 써가지고 그런 그렇죠. 노래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절이 굳세게 나아가는 우리나라의 총후를 지키는 어머니들은 여자의 일편단심 변함이 없이 님에게 바치리라 고든 절개를. 이 님이 이제 천황폐하죠. 자,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장 그 목적을 잘 드러낸 2절, 3절을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요 가사를 들려주시고 그 목숨이 가사 들려주세요. 꽃이라면은 초산천 초목 아래 피를 흘리고 기운차게 떨어지는 붉은 사구라 이것이 반도 남아 본분일 게다. 살아서 돌아오는 내 얼굴보다 죽어서 돌아오는 너를 반기며 영감한 내 아들의 충성을 지원병의 어머니를 자랑해주마. 아, 네, 어머니가 아들 보고 너 죽어서 돌아와. 그러면 내가 더 자랑스러울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모정을 활용한 거고요. 그러니까 군인들을 북돋우는 것보다 어쩌면 더 악랄한 거죠. 네. 이게 그러네. 정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내가 자기의 아이를 재우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김혜송이 작곡을 했는데요. 총후의 자장가. 울지 마라 아가야 우리에겐 잘 두자. 아버지는 용감하게 지원병으로 총을 메고 칼을 차고 떠나가셨다. 떠나가신 몽강 땅은 먼 곳이란다. 말 잘 듣는 아가야 우리에겐 잘 두자. 여기 잘 보십시오. 우리 아가 꿈속에서 아빠를 만나 총알 맞은 전투모를 씌워달라고. 오 마이 갓. 앙금앙금 그 품속에 졸라보려마. 애기한테 할 말입니까 이게? 아, 우리에겐 옥동자 우리에겐 잘 두자. 기다리는 아버지가 돌아오실 젠 손을 들어 만세. 만세.
불러보자며 우리 애기 병정, 애기 잘 두자누나. 아, 참 끔찍합니다. 애들까지 이렇게 끌어들입니다. 요거 이제 2절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화면 노래를 띄워주시고요. 이 노래를 조명암이 작사를 했다는 네. 거죠. 비슷하죠? 말 잘 듣는 아가야 우리 애긴 잘도 자 우리 아가 꿈속에서 아빠를 만나 잘 받은 전통모를 씌워달라고 앙금 그 품속에 졸라보려만 참 작곡도 좀 전에 들어보셨듯이 클라이막스가 총알 맞은 전투모를 씌워달라고. 아, 총알 맞은 전투모를 씌워달라고 하고 높아지잖아요. 네. 예. 애기한테까지 이런 노래를 불러주면서 재웠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끔찍한데요. 그죠? 네. 그래서 정말 그 작사라는 것이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작사를 할 수가 있나요? 근데 음도 너무 비슷해요. 아까 처음에 네, 예, 들은 맞아요. 곡하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이제 처음에 어머니가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적이었죠. 예. 지금은 어머니가 아기한테 했죠. 이번에는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노래입니다. 결사대의 아내. 박시춘이 작곡했고 이화자도 뭐 그때 대단한 인기 가수였거든요. 그 결사대라는 것 자체가 이제 죽음을 결심하고 그렇죠. 네. 나간다라는 그렇죠. 얘기니까 네. 상처의 붉은 피로 써 보내신 글얼인가 한자 한맘 맺힌 뜻을 울면서 쓰셨는가지 편지를 보낸 거죠. 결사대로 가시던 밤 결사대로 가시던 밤 이 편지를 쓰셨네. 세상의 어느 사랑 이 사랑을 당할 쏜가 나라님께 바친 사랑 달갑고 해와 같아 철조망을 끊던 밤에 이 편지를 쓰셨네. 이거 뭐 진짜 왕조시대죠. 고려가요에 이렇게 많이 네. 나오죠. 고려가요에 나오는 님은 다 임금이잖아요. 3절이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한 목숨 넘어져서 천병만마 길이 되면 그 목숨 아끼리요 용감한 님이시여. 이 아내는 우옵니다. 이 아내는 우옵니다. 감개무량 우옵니다. 남편이 죽어서 길 터졌다고 감개무량해서 울어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3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목숨 넘어져서 천병만마 길이 되면 그 목숨 우리 길이요 용감한 님이시여 이안해는 옵니다 이안해는 옵니다 감개무량 쭉 들어보니까 네, 저 군국가요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국민과 군인들을 세뇌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군인들한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그렇죠. 죽음을 너희 가족들이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세뇌시키고 가족들에게는 예, 어머니와 아내한테는 그 죽은 자랑스러워 너희 아들과 하게끔. 남편을 그렇죠. 자랑해야 된다. 슬퍼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런 거겠죠. 네. 근데 이거를 말로 하면은 설득이 잘 안 되는데 노래로 하는 저런 노래로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정서 속으로. 그래서 이게 애잔하잖아요, 다. 이게 이제 미야코부시 음계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거 보면 정말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 아들을 보내는 어머니,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 그다음에 남편을 보낸 아내. 이 가장 애틋하고 가장 그 가까운 이 어떤 그 혈육적인 이 정을 이런 전쟁 노름에 동원을 해가지고 노래를 만든다. 이것이 예술이 할 수 있는 가장 극악무도한 그렇죠. 짓이라고 생각을 그거 해요. 아주 끔찍한 예. 만행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까지 정말 그 노골적으로 한 예가 없어요. 인류 역사에. 이건 정말 일본 제국주의의 그 문화예술 정책은 개별수는 능가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리고 요 그 조명암이라는 사람, 네. 뭐 천재적인 어떤 문제를 가진 그런 지식인, 네.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재능을 얼마나 악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 같아요. 그렇죠.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그거는 그 이후의 행적을 보시면 더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제 노래 가사만 쓴 게 아니라 아까 악극 대본도 네. 썼다고 했잖아요. 소개를 해드리면 노예선이라는 이 작품은 조선군 보도부 추천 작품이에요. 내용이 미국과 영국에 대한 적개심을 악량하는 거예요. 이 저 태평양 전쟁 막바지잖아요. 아편의 항구 마찬가지죠. 아편 전쟁을 소재로 해서 영국에 대한 적개심을 고조시키는 현해탄. 이게 또 조선연극문화협회 주최한 그 연극 경연대회 출품작이에요. 공모전에 낸 건데 기가 막히죠. 줄거리가. 한센병을 알아요. 그러면서도 세군병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헌신 노력해요. 주인공이. 와. 그러면서 지원병에 나서요. 대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한센병을 알아가면서까지 세균 병기를 731 부대 이런 거 합리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대학생들한테 훌륭한 폭탄이 되어 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누가? 여인들이. 엄마가, 누나가, 연인이, 여동생이. 끔찍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주인공을 위해서 이렇게 전쟁에 나아가는 혹은 이 세균 병기를 개발하러 나가는 이런 자기 그 가족, 아들 혹은 연인 혹은 오빠 혹은 남동생을 위해서 이 여인들이 헌신을 해요. 아까 그 맥락하고 똑같죠. 그죠? 네. 아니, 이런 악극들을 저 해방되기,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일본이 패망하기 불과 몇 개월 직전이죠. 전인데, 네. 그러니까 그 가장 네. 그러니까 가장 악랄할 때죠. 근데 좀 뭐랄까, 이게 문제는 뛰어났는지 모르겠지만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좀 깜깜이었던 모양이에요. 깜깜이 아니라 어떻게 돌아가도 또 변신할 수 있으니까요. 아, 그랬을까요? 그래서 보시면 해방 후에 어떻게 변신했는지 이제 보실게요. 해방이 되자마자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 산하 조선연극건설본부 극작부 집행위원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지금 조선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네, 이 조선은 이북으로 넘어간 건가요, 저 때가? 아직은 넘어가기 전인 것 아닌데 같은데요. 해방이 네. 됐으니까 되자마자. 네, 그러니까 일제 이전의 조선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조선문학가 동맹 시부위원이고 조선연극동맹 부위원장을 합니다. 해방기념 13인 공동시집에 시를 올려요. 슬픈 역사의 밤은 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슬픈 역사라는 거 일제 시대를 얘기하는 그렇죠. 거고 이제 밤이 지나간 거야. 이제. 밤이 지나갔다라는 거를 그 밤을 그렇게 찬양하던 네. 정말 놀라워요. 놀라운 인간이 변신입니다. 어떻게 네. 이럴 수가 있지? 전 굉장히 그 신기하고 놀랍고 또 분노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악극 대본 제목들 보세요. 독립군, 논개. 가면 뭐 또 네. 뭐 다른 거는 놔두고 독립군, 논개 이러면 빛의 속도로 네. 변신한 거죠, 그냥. 예. 네. 어마어마하죠. 참나. 어이가 없죠. 그리고 이제 48년에도 뭐 이렇게 뭐 이런저런 작품을 발표를 하다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좌익계열 문인들이 넘어갈 때, 그러니까 카프 이런 네. 소속 문인들 넘어갈 때 함께 월북을 합니다. 월북해서 문화선전성 장작위원회 소속으로 작품 활동을 또 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변신이네요. 예, 또. 예. 네. 그 지금 한번 변신하고 그다음에 월북에서 또 어떤 변신을 하냐 하면요. 이제 보십시오. 6.25 전쟁 중에요. 인민군 종군 작가로 활동을 합니다. 조국 보위의 노래, 청년 유격대. 저거는 뭐 일제시대 때에도 네, 군국가요 쓰고 이게 이제 써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죠, 잘 그렇죠. 썼겠네요. 그러니까 그 주어만 바꾸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공을 인정을 받아서 음. 56년이면 이제 전쟁 끝났죠.
북한 작가동맹 중앙상무위원, 57년에 국립민족예술극장 총장까지 갑니다. 그리고 교육문화성의 예술국장을 하고요. 1960년에는 교육문화성 부상, 이해 말에는 문학예술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한에서는 조명암 작사 대중가요를 공식 금지곡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명암이 작사한 것들을 이름을 바꿔요. 눈속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조명암이라는 이름을 몰랐던 거예요. 해금되고 나서 알았던 거죠. 그래서 1973년에는 드디어 국기훈장 1급 훈장을 받고요. 김일성상 개관인이라는 칭호가 수여됩니다. 개관시인 비슷한 그렇죠. 제도인가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최고 네. 국가에서 예술인으로 가장, 네. 인정을 받은 거죠. 피바다시 가극 대본을 88년에 이제 춘향전이라는 대본을 창작을 하는데 김일성 그때 주석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였다고 해요. 이 작품에. 그러면서 이때 또 웃기는 게 그 조총련계 언론을 통해 가지고 아니 내 작품이 왜 금지돼 있냐, 그리고 왜 막 개사가 되냐, 내 작품이 항의 입장도 표명을 해요. 참 정말 후한무치의 후한무치죠. 예. 뻔뻔스럽게 이를 데 없고. 근데 이제 88년부터 해금이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92년에 조명암 작품이 해금이 되고 음반 발매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조명암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93년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 빛을 본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망을 합니다. 워낙 예. 조명암이 이제 그 작사한 그런 그 아주 주옥 같은 예. 대중가요들이 많았잖아요. 많았죠. 그러기 아주 때문에 이제 65년도에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예, 예. 그때 그 초기인데 그때 그거를 그냥 금지곡으로 지정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금지곡이 많이 됐어? 그러고 깜짝 그렇죠. 놀랐을 것 같아요. 그것 말고도 되게 많이 됐죠. 그때 뭐 그 금지곡 이장희 많이. 씨 것도 금지곡, 네. 뭐 그건 너 이런 것도 금지곡이 됐고요. 맞아요. 김추자 씨 그 뭐 간첩으로까지 몰렸었잖아요. 거짓말이야 뭐 이거 네. 말씀하시는 거. 뭐 그리고 뭐 그 춤 모션이 무슨 네, 뭐 이렇게 찌른다고 암호라는 아, 무슨 네. 북한에 뭐 이북에다가 보내는 암호라는 뭐 이런 황당한 네, 얘기도 그런 있었고. 온갖 진짜 네. 에피소드가 많았죠. 네. 그래서 예. 네, 근데 조명암이 이제 그 대중음악계에서의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 현재 그러니까 뭐 해금이 된 이후에는 또 어떻게 이제 조명을 받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네. 말씀을 해주실래요? 이제 아까 살펴봤듯이 이미 해방 이전에도 알뜰한 당신, 네. 꿈꾸는 백마간, 뭐 선창, 음. 목포는 항구다. 이런 그 너무나 혁혁한 히트작들을 남겼고 정말 그 곡조는 퇴폐적이고 통속적인데 좀 낮은데 곡조는 정말 일본적이고 가사들을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시적이죠. 예, 굉장히 시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중음악계에서 위치를 보면 그 1988년에 월북 작가들 작품이 해금되면서 이제 비로소 수많은 히트곡이 조명암 것이다라는 게 이제 알려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가사를 쓴 히트곡들이 당대 최고의 인기곡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자타가 공인하는 대중음악계 최고의 인기 작사가였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당시의 정서에다가 자신의 문학성을 잘 결합을 해서 그 문학성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또 적당한 통속성을 넣어요. 너무 고매해도 또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대중음악으로서는, 대중가요로서는. 그러니까 이게 당시 정서와 문학성과 그 통속성을 적절히 이렇게 구사해가지고 양념을 잘 해가지고 또 뭐 양적으로 질적으로 뭐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그런 정말로 국민적인 애창 가요로 다 자리가 잡힌 거예요. 이 조명암의 작품들이. 그러니까 대중음악, 특히 트로트 분야에서는 뭐 이 사람 작품이 교과서적인 역할을 해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그리고- 감정을 그냥 가지고 노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네. 아까 세 곡 들어보신 것도 그게
정말 방향이 잘못돼서 그렇지 얼마나 절절합니까? 제가 정말 화가 나면서도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저런 상상을 했을까?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월북 이후에도 굉장히 그 활발히 활동하고 인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이 사람의 위상과 역할이 독보적이었어요. 지금 애국 열사능에 묻혀 있대요. 그 남한하고는 다르게 북한에서는 네. 일제강점기에 그런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을 무조건 처단한 게 아니라 활용을 예, 본인이 그 잘못을 시인을 하고 또 이제 참여를 하는 자들에 한해서 일정한 교육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뭐 재능과 기술을 활용했다고 해요. 근데 저 사람은 뭐 그 얼마나 그 언변이 뛰어나겠습니까? 그렇죠. 반성문을 아마 굉장히 잘 썼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받고 그리고 이제 워낙 재능이 탁월하니까 그 정권에서도 네. 필요하거든요. 그 재주가. 대단히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초기에 그 친일파들을 처리하는 그 과정에서 돈이 있는 자는 돈을 내고 힘이 있는 자는 힘을 내고 권력이 있는 자는 권력을 내고 명예가 있는 재능이 있는 자는 재능을 그렇죠. 내라. 그것도 저것도 내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악질 친일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다 처단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쳤다 그래요. 저희가 이제 홍강철 씨랑 같이 예, 예. 이제 북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서울의 소리에서. 이제 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알게 된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네. 본인이 고백을 해야죠. 네,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예, 내가 이런 친일 행각을 음,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참여한다. 그 과정은 반드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 과정은 반드시 있었다 그래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정도의 활용 가치가 없었으면 이렇게 못 크죠. 네, 네. 예. 활용 가치가 너무 탁월했던 거죠. 네. 자, 근데 지금 또 혹시 그 조명암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뭐 조명암 그 가요제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요. 가요제도 있습니까? 예, 예. 예. 그 이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충남 아산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각 지방 자치단체마다 그 자기 지역에 좀 이렇게 특히 문화예술 쪽으로 좀 알려진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든 이제 뭐 축제도 만들고 뭐 생가 뭐 복원하고 이렇게 해서 관광 상품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산시에서도 이제 설화예술제라는 거를 그 지역 축제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제1회 조명암 가요제라는 거를 2006년에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막 항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산시하고 아산예총에서 조명암을 기리는 그 가요제를 기획을 했는데 그리고 그 영희산 휴양림에다가 야외 무대 설치해가지고 예선까지 다 치렀어요. 그런데 친일 행적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시비가 붙은 거죠. 친일뿐만 아니라 또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친북한이니까 북한으로 근데 월북까지 이제 했던 특히 이제 사람이. 친일 행적과 관련해서 왜 문제가 됐냐면 네. 아산에 뭐가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 그렇죠. 현충사가 거기 있잖아요. 그건 아니 말도 안 이순신 장군의 어리 서려 있는 아산에서 친일파를 기념하는 가요제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러고 다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주최 측에서 이게 이제 너무 말이 논란이 되니까. 많아지니까 명칭을 바꿔요. 음. 제2회 시민가요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치르게 된 겁니다. 네. 아무튼 조명암 가요제라는 이름은 이제 못 쓰게 된 거죠. 네. 어디 감히 이순신 장군 앞에서 친일 그럼요. 작사가라니 말이 되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목숨 걸고 싸웠던 이순신 장군이 그럼요. 아산에 계시는데 어떻게 친일파가 그곳에서 그러니까 친일파 이름을 걸고 하느냐.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너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어떤 지역에 어떤 뭐 홍보가 되고 뭐 관광 사업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못 한다는 게 너무 개념이 없는 거죠. 네,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우리가 열심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죠. 더 많이 해서 네. 자꾸 알려야 돼요. 자, 그러면 박시춘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볼까요? 예, 박시춘 이제 어떤 아까 인물이었어요? 그 뭐 아까 이제 조명암의 곡들을 가장 많이 작곡한 작곡가 중에 아. 하나고 뭐 히트곡 제조기죠. 음. 작곡에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인데 화면 한번 보실게요. 자, 1913년에 태어나서 96년에 아이고 올해도 살았네. 조명암보다 더 오래 살았죠, 그죠? 대중가요 작곡가이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입니다. 이게 이제 그 자료 화면인데요.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했던 반도의 아들 딸들아 혈서 지원하라. 아, 혈서 지원. 이 이제 조명함에 여기 동상이잖아요, 그죠? 저건 어디 있습니까? 저 이게- 동상인지 흉상인지. 대개는 이제 고향에 있죠. 네. 고향에 있고 고향이 불분명했던 아까 그 홍남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집 기거했던 앞에. 집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생을 보면요. 경남 밀양 출생이거든요. 밀양에서 보통 학교를 중퇴합니다. 좀 어려웠어요. 원래는 유복했는데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려워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아니 저기 놀랍게도 밀양이라고 한다면 예. 그 유명한 김원봉. 네. 그 김원봉 선생의 고향이 밀양 아닙니까? 네. 또 농계에 농계도 밀양. 진주남강 네. 진주남강 그 농계에 네. 있는 그건 진주죠. 참 네, 바로 진주. 여기구나.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 밀양이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놀랍게도 별다른 음악 교육을 받지를 않았어요. 근데 사실 지금도 대중음악 쪽에서는 그 자기 혼자 음악을 습득해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별다른 음악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그러니까 정말 재능이 탁월했던 거죠. 11살 무렵에 이제 가출을 해서 한 10년 동안 막 이 단체 저 단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유랑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악기도 이제 혼자 배우는 거죠. 저도 이제 여러 악기를 혼자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 악기들을 굉장히 많은 악기들에 다재다능하게 다 능했다고 해요. 근데 특히 기타 연주에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35년부터 이제 이 예명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을 해서 시에론 레코드사에서 희망의 노래라는 걸 발매하면서 이게 이제 첫 작품으로 추정이 됩니다. 1936년부터는 오케 레코드사 전속 작곡가로 활동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히트곡이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해방전의 대표작을 보시면 이제 노래할 준비하시고요. 잘 모르겠네. 항구의 전술집, 물방아 사랑, 애수의 소야곡, 눈물의 충정, 감격시대 이런 감격시대 저거 아는데 갑자기 거리는 부르다 환히 그거 맞죠? 빛나는 춤추는 거리다. 거리다. 그렇죠. 39년도에 감격할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뭐 그 중일 전쟁에서 이겼을 때니까. 아, 그렇군요. 세상은 요지경 쓸쓸한 여 무정천리도 굉장히 그 많이 불리는 곡인데 목단간 편지도 저 그렇고요. 세상은 요지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거하고는 요지경은 다른 아니죠. 거죠. 예. 세상은 그래서 이건 아니죠. 이런 해방전에도 이미 대표작이 많이 나왔고 네. 1943년까지 확인되는 것만 네. 270곡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요맘때에 친일 행위는 어떤 걸 했냐 보시면 역시 궁극가요거든요. 고성의 달, 아들의 혈서, 결사대의 아내. 아까 들어보셨죠? 네. 혈서 지원. 이게 포함해서 13곡 정도가 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불리고 그러니까 연주되고 공연되고 방송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곡 말고 공연 활동으로 또 국민총력 조선광산연맹 후원을 하고요. 여기에서 후원하고 조선연예문화협회. 이때 조선은 일제 총독부 하에 조선이죠. 연예 분야에서 이제 제공해서 뭘 조직하냐면 산업, 전사, 격려, 위문, 예능대 이렇게 총후 활동들입니다. 다. 그 전쟁 그 비용이 위문단이죠, 필요하잖아요. 위문단. 네. 그리고 쇠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막 숟가락, 젓가락 감아서 다 그렇죠. 걷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산을 돌면서 위문 공연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아코디언하고 기악을 담당을 했고요. 악기 연주를 42개 광산을 순회 공연을 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태평양 전쟁 막바지잖아요. 네. 그래서 1944년에는 헤이따이상이라는 악극의 음악을 담당을 했고요. 44년에서 이제 부민관 아까 그 황하 만년지곡이 초연됐던 그 부민관에서 성난 아세아라는 그 이제 그 연극을 하는데 여기에 작곡 편곡을 담당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과 영국을 경멸하자 이런 의식을 갖다가 고치시키는 이런 그야말로 연극인의 역량을 총집결한 이런 그 연극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요 친일 행위를 하던 사람이 아까 조명암이 했듯이 해방 후에는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해방 후에 또 이 사람도 변신하는 건가요? 아, 이제 보시죠. 네. 해방되면 1946년에 박시춘 악단을 조직해서 공연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악단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공연 악단에도 막 참가를 해요. 같이 공연하고 47년에는 서울중앙방송국의 경음악단 지휘를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온 거예요. 또 야, 극복하고 아 대단해. 생명력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네. 주옥 같은 노래들을 1948 계속 년. 만들어내네요. 자 이제 48년이 되면 네. 전쟁은 안 터졌지만 이제 38선. 분단이 이미 되잖아요. 네. 이미 왕래가 끊어지잖아요. 가거라 38선. 아주 빨라요. 네. 정말. 네. 고향초. 고향을 그리는 이제 저 올라가서 못 오는 사람들. 남쪽 나라 바다 멀리 물새가 나르는 그거 아니에요? 고향? 맞아요. 어. 남쪽 나라 바다 멀리 물새가 나르면 49년이 되면 이제 낭랑 18세 그 유명한 신라의 달밤. 아 신라의 밤. 예. 이여. 럭키 이거는- 서울 아시죠? 네. 럭키 서울 생각나시죠? 후령? 비 내리는 고모령. 네네. 비 내리는. 어머님의 아닌가? 아 그거는- 손을 불효자는 놓을까? 옵니다. 그거 불효자는 옵니다인 것 아 같아요. 손을 놓고 아니에요. 돌았을 때 네. 부엉새도 울었다 나도 울었어. 전쟁 직전이잖아요. 이제 그 이럴 때 어떤 그 저기 이제 그 왕래가 끊어져서 고향 못 오는 사람 이런 거 다 정말 그 뭐라 그럴까 돈 냄새를 잘 맡아요. 아주 잘 맡아요. 그래서 정말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거예요. 고향 말림. 이 고향이나 어머니 그린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 1950년 애전 산맥 뭐 이런 것들 발표하는데 전쟁 딱 터지잖아요. 그럼 이제 또 이제 일제 군국 가요 이런 식으로 또 합니다. 전우여 잘 아시죠? 다 우리가 고무줄 넘게 하면서 저거는 제가 군대 있었을 때도 군가로 불렀어요. 그렇죠. 어, 예. 그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이 그 노래잖아요. 앞으로 앞. 제 그 초등학교 때 그 노래 부르면서 고무줄 넘기. 고무줄 하고- 군가를 예, 부르면서 그럼요. 그건 마랑 담배 연기 속에 그- 전우여 그때는 잘 사실 학교에서요 그 그럼요. 군가를 막 틀어줬어요. 그럼요. 마을 동네 그 저 스피커를 통해서도 막 군가를 틀어주고 그랬거든요. 시골 예. 같은 경우에. 저희 TV만 틀면 맨날 나갔어요. TBS도 많이 나와. 그럼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또 나오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전쟁 딱 터지면 또 팍 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시류에 영합을 잘하고 저 박시춘의 그 저 노래 중에도 아래 보면은 전선 야곡이라든가 예. 님 계신 전선 저게 느낌이 일본의 군국가요 같은 느낌. 맞아요. 네. 미야코부시 음계거든요. 그렇군요. 전선야구 불러보세요. 저 가랑잎이 휘날리는 전선. 전선의 달밤. 달밤 그러잖아. 소리 이게 제 초등학교 네. 때 이거 18번이었어요. 맞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불렀었어요. 곡조가 좋아요. 일본풍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가사가 너무 절절하거든요. 또. 글쎄오라 금수나 그렇죠.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그렇죠. 이거 주로 현인 선생 노래를 잘 부르시네요. 아니 그것보다도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저희 없어요. 저 시골집에 어려서 이 전축이 전축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앨범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선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저희 할아버지가 또 굉장히 또 그리고 뭐 즐겨 TV나 들으셨고. 라디오에서 네, 맨날 자주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리고 네. 이제 또 54년에 삼다소 소식 이런 거는 신민요풍인데 이런 것도 발표를 하고 네. 또 이제 보시면 아메리카 차이나타운 봄날은 간다. 아유 우리 이것도 봄날은 간다. 다른 간다. 이게 그 작사자들이 그러니까 한국 시인들이 네. 최고의 노랫말로 뽑은 곡이 봄날은 저 간다. 봄날은 간다 그게 연분홍 그렇지. 치마가 온 봄바람에 그거예요. 휘날리더라 오늘도 성황당에서 뭐 이게 있잖아요. 네. 음. 옷걸음 입에 물고 가사들이 그러니까 이맘때에 보면 정말 그 가사들이 목표의 눈물 같은 것도 정말 지적이에요. 네.
근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곡조는 다 일본 거긴 하지만 그래서 뭐 이별의 부산 정거장 이런 거 보면 네. 그런 부산 그 정거장. 가사들이 네. 정말 그 아까 그 단장의 미아리 곡에 네. 미아리 눈물 눈물 고개 고개. 이미 넘던 이별 굉장히 고개 느낌이 나죠. 장이 에마 끊어요. 끊어요 그 네. 화양 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 완전 영화 한 편이에요. 네, 맞아요. 당신은 철사줄로 또 두 손 곡조도 꽁꽁 굉장히 그 선율이 선명해가지고 그게 제 기억으로는요. 예. 옛날에 영화로도 나왔던 예, 것 예. 같아요. 맞아요. 그 제목이라서. 그 화양 연기 속에서 쩔뚝쩔뚝하면서 그 애기 업고 그 남편 그럼요. 예, 예.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이때의 작사자들의 문학성은 정말로 탁월했어요. 근데 부스하라 금수나도 그렇고 그 이별의 부산정거장. 단장의 미아리 곡에도 그거 보면은요. 굉장히 끔찍한 거거든요. 남편이 철사줄로 그렇죠. 두 손- 꽁꽁 묶여가지고 맨발로 절며 절며. 맨발로 절며 북한으로 끌려 끌려가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거든요. 그 노래를 이렇게 이제 뭐 부르거나 가사를 들어보면 야, 이 북한 인민군들은 그렇죠. 진짜 그 잔인하고. 잔인한 자들이구나. 그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제 군국가요하고 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같은 대상만 거죠. 바뀐 거죠. 네. 그런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심경과 정서를 너무나 잘 대변을 한 거예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신민요가 다 도태가 된 거거든요. 아. 신민요가 여기에 못 따라간 거예요. 아, 그러면 신민요 쪽에는 저런 걸출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신민요는 계속해서 그 알잖아요. 꽃 사시오,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이런 것들. 아, 금강산이만 있죠. 이렇게 놀러 가자. 뭐 좀 이렇게 좀 유흥적인 그런 것들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김세레나 씨밖에 없었군요. 신민요 쪽은. 아니죠. 김세레나는 상당히 많이 버틴 거고. 그러니까 네. 그 어떤 그 당대의 요구에 따라가지를 못해서 도태된 걸로 그 굉장히 좀 안타까운 아쉽네요. 일이죠. 이건 이제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을 할 때에도 그 신민요와 트로트 이야기를 자주 하면서 이렇다. 지금 우리 국악도 마찬가지다. 당대의 고민들을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시대 정신을 반영해야 된다.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야 오래 가고 돈도 된다. 아, 신민요는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는 엉뚱한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동떨어진 거죠. 그래, 동떨어진 놀 때 얘기들을. 근데 술 한 잔 마실 때는 네. 너무 좋죠. 너들 강변 봄퍼들 이런 것들 술 한 잔 할 땐 기가 막힌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데도 그럴 그러고 상황이 있으니까 있는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파고들지는 못한 거예요. 네. 1930년대까지만 해도 신민요가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트로트가 싹 평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30년 그때부터 이제 만주국 이렇게 시작하면서 중일 전쟁 준비 시작하면서 점점 세지거든요. 수탈이 전쟁 준비에. 그러니까 점점 피폐해지잖아요. 그 3.1운동 계기로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잖아요. 그러고 본격적으로 전쟁하기 직전까지는 조금 느슨했거든요. 그때 통했던 거죠. 네. 신민요가. 자, 근데 그 다음에 다시- 못 따라간 거예요. 네, 다시 다시 박수순으로 돌아가면? 돌아가서. 아메리카 차이나타운. 이제 이런 공명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곡조가 잘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런 저도 것들이 잘 이제 모르겠어요. 슈샤인 보이 노란 샤스 입은 이런 것들이 이제 미 군정이 들어오면서 네. 곡조도 그렇게 바뀌고 이제 막 럭키 소울 아까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 영어가 들어갑니다. 이제 미군의 그治安과 정세에 또 그러니까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거예요. 네. 미팔고 미문 공략 이런 거 하면서 이런 거 음. 만드는 거죠. 아베크 토요일 이런 식으로 남성 영미권에 넘버원. 용어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남성 넘버원 이런 거. 그렇죠. 그래도 뭐 얘네 뭐 남성 넘버원 뭐 그랬던 거하고 비슷했죠. 그죠? 빠바바바바바바. 저도 하도 어릴 때 라디오에서 많이 들어가요. 그래도 내 음악을 좋아하는데 음악을 접할 곳이 이제 라디오, TV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틀기만 하면 나오니까 네.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노래하면서 놀면은 아는 거 같이 부를 거 되게 많더라고요. 아직도. 그리고 이제 이런 음악 그 활동뿐만 아니라 뭐 레코드사도 직접 설립해서 뭐 운영하고 대한 레코드 출금기 제작가 협회 임원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사업도 하고
영화음악도 작곡을 하고 영화사를 설립하기도 했어요. 어이구. 또 제작하고 감독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다재다능했어요. 보면 좀 천재성이 있는 사람들은 좀 다재다능해요. 한 분야뿐만 아니라 자기가 막 영화를 제작을 해요. 58년 이렇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한국영화음악 작곡가협회 위원,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부회장 이런 이제 권력에도 올라가고요. 근데 이제 1970년대 이후에는 작품 활동을 거의 중단을 해요. 네. 그리고 살아 있을 때 이 사람도 문화훈장 보관장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96년에 사망을 하죠. 근데 이제 박시춘이 이제 그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이 죽고 나서 박시춘 뭐 기념 사업이랄지 이제 그 이후에 또 그런 네. 얘기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자꾸 이제 이런 친일파들에 대해서 기념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념 사업 논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대중가요는 지금도 막 트로트 그 열풍이 돈이 안 되면 그 현상이 생기지 않거든요. 돈이 되거든요. 전 국민이 부르는 애창가요예요. 근데 그 가요의 작곡자가 우리 동네 출신이야. 그러면 이거를 관광 그렇죠. 상품화. 상품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지역 홍보와 관광 사업의 어떤 그 컨텐츠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밀양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밀양시에서도 이제 밀양시 박시춘뿐만 아니라 거기 출신 작곡가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유품을 모아서 밀양 가요 박물관을 건립을 추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건립을 저지하기 위한 시민연합이 생긴 거예요. 그 우리가 아는 항단연 있죠? 네. 항일 독립 선열 선양 단체 연합회가 여기에 또 항단연. 이제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친일파 박시춘 선양을 위한 가요 박물관 추진은 중단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하는 거죠. 그럼 몇 년도의 일이죠? 그게 1919년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2019년. 2019. 제가 이제 작년- 세기를 넘나들다 보면 그럼 작년 2019년이에요. 재작년이었어요. 예. 어. 그러니까 안 차라리 됐어요. 김원봉 기념사업회 같은 거를 해도 시원찮을판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항단연이 뛰어드는 거죠. 네. 이게 군곡가요 알려진 유명한 군곡가요만 13곡이나 되는데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말이지 여기가 어떤 고장인데? 응? 그러면서 이제 그 2001년에는 또 그 전에 영남로 옆에 박시춘 생가가 복원이 돼요. 네. 그러면서 밀양시가 매년 수백만 원을 거기에다가 투자해서 이제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혈세를 투자를 했거든요. 그것도 막 문제를 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이쪽에 그 사업이 연관되어 있는 단체들은 또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대중가요 발전 밀양지회, 밀양발전위원회 뭐 이런 단체들은 또 지지 집회를 해가지고 막 이제 양쪽에서 막 맞불 집회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집회하는 단체들이 내세우는 게 우리는 친일 문제에 비유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근데 가요계에만 이렇게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밀양 출신이 10명이 넘는다. 이거는 우리 밀양의 큰 자산이며 자랑거리다. 이런 이제 논리를 들이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독립운동의 성지잖아요. 그렇죠. 예. 약산 김원봉 선생의 고향인데. 그럼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친일파 후손들 1177명에게 민족에게 사죄할 의사가 있냐고 물었을 때 3명만 사죄하겠다 또는 사죄를 했어요. 딱 3명만. 그렇다고 해요. 심각한 문제예요. 예. 근데 자기들이 잘 그렇다면- 먹고 잘 살잖아요. 네. 친일한 덕분에 네. 사죄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박시춘의 후손은 사죄를 했나요? 박시춘 후손은 이제 가요 박물관이 들어서게 허락을 해준다면 우리가 사죄를 하겠다 조건부로 이렇게 나왔어요. 아이씨. 그러니까 사과하고 유품도 기증하겠다 이랬는데 네.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이 사과를 안 했거든요. 본인이 사과를 안 했어요. 서정주가 왜 욕을 먹어요? 죽기 직전에 기자가 가서 사죄할 생각 있냐니까 뭐 다 지난 일인데 뭘 넘어가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죠. 그 두고두고 욕 먹는 거잖아요. 그 서정주의 시 자화상에서도 그런 내용이 일부 나와요. 내가 뭐 못된 짓을 해서 욕을 먹어도 난 뭐 잘못을 시인할 생각 없다라는 그런 느낌의 식구가 네, 있어요. 네. 네. 반성 안 해요. 네. 반성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서정주 같이 반성 안 하는 그 사람의 작품은 무조건 다 배제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네. 네.
그거는 아무리 예술성이 높아도 개인적으로 감상하려면 해라. 교과서에는 절대 실을 수 없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세 번째 주인공 남인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남인수는 이제 가수로서 굉장히 그렇죠. 유명했었고 굉장히 미성을 갖고 있었던 그런 가수로 제가 아주 뭐 기억하고 당대 있어요. 최고 가수였죠. 네,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남인수도 이제 친일 그 음악가 전시회 때 올랐는데 본명이 강문수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최씨 집안에 제가 하면서 최창수라는 이름을 또 갖게 됐는데 예명은 이제 남인수로 남인수고. 우리는 알고 있고요. 이 사람은 좀 빨리 죽었더라고요. 환갑도 못 돼서. 대중가요 가수죠. 뭐 히트곡 너무너무 많죠. 지금도 이 남인수 씨 노래 좋아하는 어르신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친일 반민족 행위자죠. 어떤 인생을 살았냐? 경주 출생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경주 밀양 장씨 헷갈렸는데 1918년에 경주에서 태어났는데 경주래 진주. 경남 진주하고 제가 이게 수면 부족이에요. 바로 진주도 또 거기도 굉장히 독립운동가도 많이 났고 그렇죠. 거기가 어린이 운동이 시작된 본고장이기도 해요. 그래요. 이제 본격적으로는 방정환 선생이 했지만 최초의 시작을 거기서 했어요. 그래서 그 진주에 지금 어떤 뭐 단체 활동 하시는 분들 굉장히 자부심이 높아요. 네. 그리고 농계의 고장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뭐 진주 제2보통학교 뭐 이렇게 그냥 보통학교는 일반적 보통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일본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일본의 도카키 상업학교라는 데를 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남인수는 아주 명확하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이제 카더라 뭐 이런 기록들만 있는데 그리고 이제 35년에는 중국 군관학교에 갈 목적으로 중국어를 학습했다라는 이제 회고가 이제 자기가 회고한 내용이 있고요. 근데 자기가 직접 그 35년, 46년 그 무렵에 시에론 레코드사에 찾아가서 오디션을 받아요. 그래서 가수로 선발이 돼요. 그러면서 36년 2월부터 방송 출연하고 가수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6년 7월에 눈물의 해협이라는 그 곡이 수록된 음반을 발매하는데 그 직후에 오케이 레코드에 굉장히 히트곡이 많아요. 옮겨가지고 그 12월부터 뭐 돈도 실소, 사랑도 실소, 범벅서울 뭐 이런 거를 발표하면서 이제 남인수라는 예명을 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3년부터는 오케이 레코드사 전속으로 130여 곡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가수로서. 그래서 해방전의 대표작을 보시면 물방아 사랑, 인생극장. 자 이제 곡조가 나오면 한번 불러보세요. 애수의 소야곡. 굉장히 공명은 많이 읽죠, 그죠? 네. 총로새 탄식. 우리가 시간상 넘어갑시다. 감격시대 아까 불렀고요. 안개 낀 상에 울며해진 부산항 어쩌고 저쩌고 무정천리 아까도 여러분 보셨죠? 여러 곡이 있습니다. 자, 어떤 친일 행위를 했느냐? 역시 군국가요죠. 강남의 나팔수, 남쪽의 달밤. 아까 다 나왔던 공명들이에요. 2,500만 감격. 이거는 처음 나왔고요. 혈서지원. 아까도 보셨죠. 그죠? 다 이게 뭐 조명암, 박시춘, 남인수 이런 사람들이 주로 같이 활동을 했어요. 혈서지원 같은 데서 다 겹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은 작사하고 한 사람은 작곡하고 그렇죠. 한 사람은 그런 노래 식으로요. 부르고. 예. 하여튼 최소한 2명은 겹쳐요. 대부분이. 여기 이제 그대와 나라는 이 노래는 이 같은 이름의 영화 주제가인데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최초의 조선인 지원병. 지원에서 전사한 이인석이라는 상등병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다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2,500만 감격하고 혈서지원도 조선 징병제 실시를 축하하는 축하 기념으로 제작한 거고 기념 음반도 만든 거고요. 이게 다 보시면 지금까지 나온 군국 가요가 대부분 바로 이 태평양 전쟁이 본격적으로 막바지 한참일 때. 향했다. 예, 한창일 때죠, 그죠? 남인수 씨가 예. 남인수 씨는 아주 미성으로 유명한 가수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목소리가 음성이 굉장히 착해요. 착한 느낌이 드는 목소리거든요. 예. 그렇게 착한 음성과 낭낭한 발음과 미성으로 저런 군국 가요를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저항감 그렇죠. 없이 그냥 빨아들이게 되는 네. 거죠. 반발심 같은 게 다 이렇게 좀 마비가 되는 그랬을 것 어떤 뭐 같아요. 선한 인상 이런 걸로 예, 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뭐 부민관에서 공연 다국됐는데 해방 후에는 또 어떤 활동을 했냐면 이제 악극단, 뭐 백두악극단, 손목인 악극단, 아까 그 손목인 그 친일 작곡가 명단 올라와 있는 뭐 악단 제1선 음광울 악극단 이런 여러 악극단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악극을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47년에 흘러온 남매, 48년에 뭐 가그라 38선 우리가 잘 아는 몽고의 밤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48년에는 자기가 아시아 레코드사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요. 그래서 음반을 제작하고 발매를 해요. 그 회사에서 나온 음반 중에 이제 달도 하나 해도 하나 여수 야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음반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도 역시 이제 6.25 전쟁 때는 제주도로 피난을 가서 거기서 군예대 이제 군에 이제 그 네. 소속된 그 예능 부대 소속으로 위문 공연을 했어요. 근데 남인수 씨가 이 활동이 약간 뜸해 보이잖아요. 이게 1940년부터 폐결핵을 알아가지고 활동과 요양을 이렇게 반복하느라고 이렇게 뜸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방 이후에 히트곡들을 보시면 이제 노래가 나올 겁니다. 향수, 청춘 무성, 고향의 그림자, 이별의 부산 정거장 나와야죠. 이별의 부산 정거장. 처음이 안 나오고 후렴이 나네. 보슬 비가 소리도 없이 그죠? 예. 네, 이별 슬픈 자, 부산. 추억의 소야곡 아까도 나왔죠, 그죠? 네. 산야도 아까도 나왔어요. 무너진 사랑 탑 아까도 나왔고요. 네. 이런 히트곡들을 발표를 합니다. 57년 가수 인기 투표에서 3위로 선정이 됐대요. 근데 활동이 그 활발하지 못했음에도 3위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 아마 1, 2위는 대충 짐작이 가요. 김정구 씨하고 뭐 현인 현인 씨 씨라든지 뭐 그 정도 뭐 그 정도 아닐까요? 아니었을까. 예. 네. 이제 57년에는 대한레코드 사수협회를 창설을 하고 자기가 이제 회장으로 취임을 하고요. 자, 60년에는 보시면 이 발빠른 사람들 4.19 혁명의 노래 전국 보급 추진위원회. 참 정말 이렇게 정말 카멜레온이죠, 그죠? 정말 카멜레온.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전국 공연단체 연합회 회장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친이 그저 일제 때의 성과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권력의 자리에 가는 거죠. 뭐 한국연예협회 부이사장, 한국무대예술협의회 이사 이런 것들이 그냥 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듯이 말씀드리지만 다 권력의 자리거든요. 네. 자, 공연과 관련된 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권이 다 결탁된 거거든요.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게 권력의 자리에 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남인수도 이 기념사업에 대한 논란이 있었죠. 그럼요. 네. 남인수가 이제 진주 출신이니까 또 진주 그 진양호 기슭에 남인수 노래비를 건립을 하고 그 옆에 동상을 설치해요. 지금 동상 한번 보실까요? 화면. 네,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진주에. 그리고 2005년에는 남인수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난리가 났죠. 그럼 이제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이제 8년 후에 지정이 해제가 됐는데 또 웃기는 거는 KBS에서 광복 60주년 특집 가요 무대에서 남인수 헌정 무대를 방영을 해요. PD가 누구야 도대체? 그러니까 전혀 개념이 없는 거죠. 전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말 최소한 공영 방송에서 일하는 네. PD 정도 되면 역사 공부는 좀 이거 좀 되는데. 뽑을 때에 진짜 이건 좀 검증을 거쳐야 된다고 아니 생각이 그런데 돼요. 그게 2009년도에 그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파 임명사전이 발간되기 전에는 예. 개인이 저런 사실을 일일이 알기 어려웠어요. 근데 예. 그래서 친일 근데 임명사전 그 다음이에요 문제는. 예, 광복 60. 그러니까 이제 2009년 이후에도 저런 짓이 벌어졌다면 그건 진짜 심각한 건데 그 전에는 저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친일 음악가 전시회는 이미 그 했을 때거든요. 60주년이면 보자. 2005년이겠네. 그러니까 그렇죠. 2005년이죠. 네. 모를 수도 있어요. 2003년에 네. 전시회를 했다라고 지금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모를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너무 어이없죠. 사실 KBS 정도 되는 그 공영방송에서 그렇죠. 공영방송이면 검증은 한 네. 번은 했어야죠. PD뿐만이 아니라 뭐 국장이랄지 이런 사람들까지 그렇죠. 다 나서서 검증을 하긴 했어야 돼요. 그렇죠. 60주년이잖아요, 더군다나. 그럼요. 네. 이거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료가 안 나와서 몰랐다. 그 자료를 만들기 전에 뭐가 근거가 있었으니까 자료를 만든 거잖아요. 뒤지면 다 나오거든요. 뒤지면 나오죠. 네, 그리고 찾으려는 학자들한테 노력을 물어보면 했어야죠. 나오거든요. 음.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친일 음악인들에 대해서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음. 광복 60주년 특집을 갖다가 하려고 하면 적어도 그 사람이 뭐 일제강점기 애국 때, 독립 운동까지는 못했어도 흠결은 네. 없는지는 검증은 했어야죠. 그렇죠. KBS에서 맞아요. 이게 무슨 민간 어. 무슨 종합편성도 아니고요. 이러면 뭐 안 TV 되는 조선도 거죠. 아닌데. 그럼요. 음. MBN 정도만 돼도 이해를 해주겠는데 KBS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저기도 걷어가면서 시청률까지 걷어가면서. 그럼요. 네. 이게 말이 아 근데 됩니까 왜 하필 이게? MBN입니까? 아니 이제 그런 이 민간 방송에서는 규모가 예, 아니, 그러니까 그냥- 규모가 아니라 그러니까 공영 방송과는 조금 공영방송이 아니니까. 그 차별성이 있으니까 어차피 상업적인 목적으로 개설된 민간 방송국이니까 그러려니 그렇죠. 하더라도. 예, 뭐, 아유, 뭐 TV 조선은 언급을 회피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남인수 가요제를 또 개최를 하겠다. 진주시가 주최해가지고 예술제 때.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시민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음. 학계나 기관이 못하는 일들을 시민단체가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사실은 이런 시민단체들을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쪽 시민단체들이 몇 억씩 지원받고 음.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는 시민단체들은 자기 돈 들여가면서 하는 데가 너무 많잖아요. 뭐 꼭 제가 소속된 단체를 뭐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3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진주 시민운동 이런 걸 벌여요. 아. 그래서 남인수 이름을 딴 가요제 중단해라, 예산 집행 중단해라 이렇게 소송을 해버려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남인수 가요제가 1995년부터 계속 이제 경남일보사하고 진주 KBS에서 해오다가 나중에는 진주 MBC가 주최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2005년 당시에 그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진주시에서 5천만 원을 예산을 받아요. 2006년에는 진주시에서 5천만 원, 경남도에서 2천만 원 이렇게 받거든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돈을 왜 친일 행위자한테 씁니까? 그래서 친일파의 이름으로 여는 가요제에 시민 혈세를 지원할 수 없다. 이러고 이제 2006년에 소송이 들어간 거죠. 아. 네. 그래서 끝났나요? 뭐 그래서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했다는 이야기가 없는 걸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나눈 저기 대중음악인들 조명한 박시춘 남인수 이분들의 음악은 사실 지금 현재로 보면 트로트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일본의 엔카 음악인가요? 예. 그러면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가 지금 트로트 열풍이라고 할 만큼 예. 인기가 되게 많아요. 지금 그리고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트로트가 전통가요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연 트로트가 전통가요입니까? 그리고 트로트의 원료는 또 어디예요? 지금 한국교원대학교의 손민정 교수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로 받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왔는데 그 내용이 트로트는 한국 고유의 음악 양식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국내라면은 그 박사학위 못 받았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로트에는 전통의 요소가 없습니다. 자, 음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음악의 3요소 뭐죠? 그렇게 우리는 음악 교과서에서 3요소로 배웠죠. 박자 리듬. 리듬, 그 다음에 음, 선율, 예. 그 다음에 이제 화성. 근데 사실 이거는 서양 음악의 3요소거든요. 아. 화성을 쓰는 것은 서양의 클래식이 유일했어요. 고전 낭만까지. 그 다음에 지금 대중음악에서 화성 쓰는 것도 다 거기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음악에 그 공통된 요소는 선율과 리듬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리듬이고요. 왜냐하면 리듬만으로도 음악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죠? 다 갑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이 되는 건 리듬이고 선율은 반드시 리듬을 갖게 되죠. 선율 없는 리듬 음악은 있어도 리듬 없는 선율 음악은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은 리듬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기본은 리듬이지만 리듬과 선율이 결합됐을 때 주인공은 선율이에요.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는 선율이거든요. 그래서 표절을 할 때에도
리듬이 바뀌어도 선율형이 비슷하면 그거는 표절인 거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전통 음악에 리듬과 선율에서의 그 특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트로트에 있어야 한국 고유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없어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이라는 게 음을 가지고 만든 예술 장르잖아요. 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음고가 이렇게 음고가 일정한 예를 들어 유리 깨지고 막 북 두드리고 이런 건 음고가 없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음고가 일정한 거를 보통 우리가 고른 음인데 고른 음이라고 하는데 책략에서 음이라고 하거든요. 이 음들은 그 배음을 가져요. 그림자. 그러니까 이게 자연 현상이에요.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그 배음 자연 상태의 고른 음들은 다 배음을 가지게 돼 있고 음계나 화성이 다 거기에서 비롯이 돼요. 모든 음악이 공통된 보편적인 요소가 훨씬 커요. 근데 그 작은 차이가 바로 정체성을 결정하는 요소인데 이게 중요한 거죠. 문화예술이 다양해야 되는데 그 다양성을 유지하는 그 작은 것들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우리나라 음악은 같은 동북아이고 일본, 중국이 바로 옆에 있지만 굉장히 달라요. 저도 우리 음악 공부하면서 굉장히 놀랐고 그 독창적인 그것들이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이제 한 우물을 파고 있는 건데 설명을 드릴게요. 리듬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리듬은 쉽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리듬이 보면 우리 아까 고향의 봄 나왔는데 나의 살던 고향은 이렇게 되죠. 네. 딴딴 따따따 한 박이 두 개로 쪼개지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음악이 그래요. 전 세계 대부분의 음악이. 세 개로 쪼개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릴릴리자로 끝나는 말은 개구리, 항아리, 보따리, 미나리, 막 유리, 항아리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예외적이거든요. 서양 음악도 그렇고 일본, 중국 마찬가지예요. 인도, 아프리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박을 세 개로 쪼개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그러니까 적고 비중이 대부분이 이게 이제 두 개로 쪼개진다고 해서 2분박, 세 개로 쪼개지면 3분박인데 전 세계에 수십 개국의 음악을 거쳐왔지만 대부분이 2분박이 많아요. 우리 음악은 반대예요.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연평 바다에 얼싸 봄바람 분다. 세 개로 따다다단다 따다다단다 이렇게 되거든요. 3월 삼진날 연자 날아들고 호접은 편편 나무나무 송림 나딴따딴 단둘셋 둘둘셋 셋둘셋 넷둘셋 이렇게 가는 게 우리는 훨씬 많아요. 굉장히 리드미컬하네요. 그렇죠.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음악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한 박을 세 개로 쪼개는 게 더 많은 나라는 제가 아직까지 우리나라 말고는 못 봤거든요. 그런데 트로트는 4분의 2, 4분의 4예요. 4분의 2박자 아니면 4분의 4박자. 자,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요 리듬부터 말씀드렸는데 요 리듬을 제일 마지막에 제가 써놨죠. 그죠? 트로트의 리듬은 4분의 2 아니면 4분의 4예요. 빰빠바 빰빰 뽕짜작 뽕짝. 그래서 뽕짝이라고 하잖아요. 서양에도 있어요. 트로트. 팝송에서도 있어요. This little boy somebody know 리들버드라는 This little bird라는 이게 트로트 리듬이거든요. 이게 트로트 이게 뭐 어원이 아주 명확하지는 않은데 말이 따각따각 할 때 그 트로트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온 것 같고 뽕짝이라고 하죠. 뽕짜작 뽕짝 한다고. 그 뽕짝은 그런데 어원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리듬이 네. 구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악기나 리듬 소리 흉내 내는 걸 뽕짜작 뽕짝 뽕짜작 뽕짝 소리가 그렇게 들린다는 거죠. 두만강 짜작 뽕짝 실제로 그렇게 연주를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약약 강약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국 전통 장단에는 일단 4분의 2박자는 없어요. 장단이 우리가 뭐 자진몰이, 휘몰이, 국거리, 엄몰이 이렇게 노래에 쓰이는 뭐 남대에서는 진양조, 서대에서는 도들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4분의 2박자가 없어요. 기악이든 성악이든 우리 정형화된 장단에 4분의 4는 있기는 있는데 비중이 아주 낮아요.
휘몰이, 동살풀이 이 정도예요. 휘몰이는 옹해야 어쩔시구 옹해야 저쩔시구 옹해야 잘 도는다 옹해야. 이게 이제 경상도의 보리타작 소리를 이제 전문가 소리꾼들이 이렇게 무대화한 건데, 이게 이제 그 사물놀이 할 때 마지막으로 치는 장단, 막 휘몰아 간다고 해서 휘몰이거든요. 덩쿵 쿵닥쿵 따쿵 쿵쿵 덩덩 쿵닥쿵 덩덩 쿵닥 이렇게 몰아간다고. 요게 4분의 4고, 동살풀이라고 해서 덩덩덩덩 따따따다덩덩덩덩덩 따따 이렇게 해서 남도의 신묘에 좀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듬적 요소에서 우리 전통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3분박. 아주 빠르고 혹은 약간 느리고 이런 여기에다가 이제 중물이 약간 느린 장단인데 그거는 2분박인데, 그런 몇 가지를 빼면 다 3분박이에요. 압도적으로 3분박이 많아요. 궁중음악도 3분박이에요. 압도적으로. 다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리듬에서 DNA가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네. 달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근데 사실 리듬은 사람들이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인공이 선율이기 때문에 정체성이 그 음조직에서 더 확 드러날 때가 있는데, 뭐냐면 지금 트로트는 요나누키 장다는게가 많아요. 요새는 이제 조금 서양의 화성 다는게 이런 것도 써요. 좀 다양화됐어요. 트로트가 옛날에는 뭐 리듬 용어였고 그다음에 장르 용어가 됐잖아요. 지금은. 네. 그러면서 많이 좀 다양해졌는데, 아까 들어봤던 그 노래들 다 비슷하죠. 여기에는 요나누키 장음계 아니면 다는게예요. 요나누키가 무슨 뜻이냐 하면 요 4번째, 나 7번째가 누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장다는게 보세요. 장다는게 우리가 흔히 장조로 하는 거 도레미파솔라시도죠. 그러면 도레미파가 4번째고 솔라시가 7번째거든요. 요 2개가 빠져서 도레미솔라예요. 이게 요나누키 장음계예요. 도레미솔라. 그 다음에 단조는 라시도레미파솔라죠. 라시도레미파솔라. 근데 라시도레, 레가 빠지죠. 4번째. 미파솔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라시도미파 미도시라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요나누키 단음계예요. 그런데 이것은 일본 음악학자들이 일본이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서구 문물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나라잖아요. 받아들이면서 자기들의 전통 음계를 서양 이론에 맞춘 거예요. 그럼 원래는 뭐냐면 일본 전통 악에 쓰는 유름계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테트라코드라고 해서 완전 4도의 음계를 이룬 게 2개 쌓아가지고 이제 옥타브를 만드는 이런 건데, 거기에 유름계는 솔라도레미예요. 솔라도레미 요건데 요거 배열만 다르게 한 거죠. 장조의 어뜸음이 도니까 도를 밑에 놓고서 솔라도레미를 도레미 솔라 이렇게 바꾼 것 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민요에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그리고 엔카의 대부분이 이건데 미야코부시 음계. 미야코부시 음계는 미파라시도 도시라파미 미파미파랄라시라시 딱 떠오르죠. 그죠? 뽕짝이 제일 많아요, 이게. 요새 뽕짝에는 요게 그래도 조금 줄어들었어요. 서양의 단음계가 막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일제시대 때는 이게 제일 많아요. 아까 들어보신 세 곡 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요 자기들의 전통 음계를 서양 음악 이론에 맞게 배열한 게 요나누키 장다는게인데, 트로트가 다 대부분 이걸로 돼 있다는 거죠. 특히 요맘때는. 지금은 조금 다변화됐고. 그러면 일본 음악의 DNA를 가장 선명하게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미야코부시 음계예요. 도절 또는 려 음계라고 해요. 그건 이제 일본 말로 읽을 때 미야코부시가 되는데, 자, 그 전 세계의 음악들이 아까 그 배음 현상이라는 자연 현상에서 비롯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음계가 5음계나 7음계예요. 그러니까 한 옥타브를 대부분 12개로 나누는데, 이 중에 5개를 원음으로 쓰면 5음계고 7개를 원음으로 쓰면 7음계인데, 서양의 장단조는 7음계를 많이 쓰죠. 근데 서양에도 5음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사귀었던 우리 애국가에 불렀던 그 올드랭사인 솔도도도 미레도 레미도도 미솔라 5음계죠. 그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거 저기 어메이징 그레이스 솔도 미레도 미레도라서 온계거든요. 유럽의 민요에도 온계가 많아요. 이게 그래서 펜타토닉 음계라고 하는데요. 오음이라고. 솔라도레미하고 라도레미솔. 그러니까 반음이 없죠, 그죠? 반음이 없는 거는 이 무반음 오음계라고 하는데 이건 전 세계 어디든지 있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디든지 있어요. 유럽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다 있어요. 아시아에도 있고 중동에도 있고. 그런데 반음이 들어간 오음계는 아직까지는 일본에서만 발견돼요. 그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미파라시도 미야코부시음계예요. 요 악보를 보시면 미파 이거는 얕죠. 음고에. 이게 반음이야. 파라 이거는 소를 뻥 뛰는 게예요. 장삼도로. 라시도 시도가 반음이거든요. 그래서 미파라시도 미도시라파미 딱 아까 그 엔카풍의 선율이 떠오르죠, 일본 그죠? 느낌 나는데요. 그럼요. 금세 이게 바로 음악하고 목포의 같았어요. 눈물. 네. 목포의 서로 음. 도시 도미도시라 미파미파라 딱 이렇게 해서 레하고 소리 딱 빠지거든요. 동백아가씨 맞죠? 단장의 메아리곡 다 그렇고요. 자 그리고 박정희가 작곡한 나의 조곡. 제가 이거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루에 10번은 들었을 거예요. 백두산의 푸른 전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상 이결에 지켜왔네 빠바바밤 보자. 도도시라 시라파미 이게 아주 미야코부시음계의 전형적인 관용부예요. 관용하고 미야코부시를 도미미시 민미라 빠바바밤 예. 그러네요. 딱 미야코부시예요.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독도는 우리 땅도 미야코부시음계라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 그래요. 독도는 우리 땅 시시도 미도시라 아 맞다. 아, 그러네. 이렇게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게 우리 문화에 깊이 들어와 있냐면 대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아시죠? 네. 네. 당군을 모시는 종교죠. 그 대종교의 첫 번째 그 종교 노래가 하늘 노래라는 게 있는데 그게 미야코부시음계예요. 아, 그래서 요새는 잘 안 부른다고는 하더라고요. 음. 천도교, 제가 천도교인이라고 했잖아요. 미야코부시음계 2곡이나 들어가 있고요. 일본의 철도 장가, 학도라는 노래, 독립군도 불렀죠. 학도야 정년 학도야. 네. 이게 일본의 철도 장가라는 노래예요, 원곡이. 아, 천도교에서도 여기에다 가사 노가바 해가지고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부르지 말라고 내가 모기시도로 이야기하고 다니죠. 네. 제가 지난주에도 특강하고 왔어요. 이렇게 우리 생활에 곳곳에 침투해 있지만 DNA 자체가 리듬도 그렇고 음계도 그렇고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를 썼지만 아시겠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사실 네. 우리가 좀 트로트 열풍이나 이게 시작이 TV조선에서 시작이 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다른 방송사에서도 굉장히 막 트로트 열풍을 그냥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상업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많이 느끼거든요. 예, 예.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시죠.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TV조선의 승리는 그러니까 지금 트로트 열풍은 TV조선의 승리예요. 네. 그리고 TV조선의 승리는 일제 문화 정책의 승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트로트는 그러니까 트로트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다변화돼서 일본 음악의 DNA가 거의 색채가 없는 것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일본 음악의 DNA를 명백히 가진 트로트곡. 그 다음에 노랫말이 퇴폐적이다. 노랫말과 선율이 퇴폐적인 것들. 그런 트로트곡. 이런 것들은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부르기에 당연히 적합하지 않잖아요. 이런 트로트 곡들을 TV조선도 부족해가지고 아까도 한번 네. 지적했지만 공영방송인 KBS, ETV에서 트로트 전국체전. 아, 아니 공영방송이 아무리 시청률도 중요하고 뭐 저기 ETV는 광고도 저기 하잖아요. 광고도 좀 저기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공영방송인데 TV조선도 부족해서 KBS, ETV에서조차 이런 걸 하느냐고요.
지금 보시면 그 포스터에 트롯 전국체전 2021 트롯 전국체전 투어 전국을 투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제가 대국민 희망 콘서트. 그리고 이번에는 서울에서 한다는 거죠. 7월에는. 이것이 과연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우리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버리고 일본 문화의 아류로 살아갈 겁니까? 공영방송이 그런 거에 앞장설 겁니까? 심지어는 문체부에서도 그런 트로트 관련된 걸 기획했다가 욕먹었잖아요. 정말 그 트로트와 관련해서는 제가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더더구나 전국의 교원을 양성하는 교원대라는 곳에서 선생님들 양성하는 학교에서 거기에 교수님이 뭐 트로트가 한국 고유의 음악 양식이다. 이렇게 막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그것도 KBS에서 또 했어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제가 너무너무 좀 속도 상하고 화도 좀 많이 나고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독립운동은 못했을 망정 적어도 문화예술 분야에서 제가 여태까지 연구하고 추구해 온 것들을 최소한 힘 닿는 데까지 많이 알리고 문제 제기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짐을 뭐 거의 매일 하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었죠. 2019년도에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을 한다. 네. 네, 그런 얘기 있었는데 네. 지금 우리 음악 교수- 운동은 해야죠. 우리 김정희 선생님은 네.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지금 저항운동을 한다. 그리고 우리의 음악을 보급하는 어떤 게 그렇죠. 우리의 음악인지 다시. 우리 음악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한다. 우리 음악의 정체성이라는 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찾는 과정이기 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저 자신의 어떤 음악적 정체성을 찾고자 우리 음악을 공부하러 들어왔고 그렇게 했듯이 우리가 우리 모습으로 살아야 우리 자신도 떳떳하죠. 그리고 인류 전체 문화에도 기여할 수 있죠. 왜냐하면 문화의 다양성을 유지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독창적인 문화를 우리나라에서 없어지면 하나의 독창적인 문화 자체가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지만 어떤 인류 전체의 문화 다양성을 위해서도 우리는 이 양쪽을 우리 전체를 위해서도 우리는 우리 문화를 회복을 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우리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말씀해 주시죠. 네네. 그 방금 전에 이제 김 박사님 말씀 듣고 이거 정말 아주 중요하고 또 심각한 얘기를 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 국가 국민이 국가의 또는 민족의 정체성을 착각을 해버리는 것은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컨대 뭐 역사를 잃어버린다던가 아니면은 우리의 문화를 우리의 것이 아닌데 그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 이거는 말하자면 뿌리가 끊어지는 거나 마찬가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희 박사님이 말씀하신 이 트로트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더욱이 더 심각한 우리가 배척해야 되는 그런 일본 문화의 그 잔재다. 이러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아주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 사실 너무나 오랜 세월 또 이제 트로트가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랫말이나 이런 데서 그 신경을 대변하고 너무나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거죠. 우리 윗세대 그 분들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강제적으로 이식돼서 우리 거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 그런 적이지만 다 배척하자. 이건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사실 그 문화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이거를 우리가 다 배척을 할 수도 없거냐 할 꼭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일식 먹잖아요. 네. 트로트도 있을 수 있죠. 다만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일본에서 나온 생태를 국산이라고 속이면 안 되죠. 그죠? 중국에서 나온 뷰새를 뭐 영광굴비라고 속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DNA를 가진 음악을 한국 고유의 양식이다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곡시키지 말라는 것이고 첫 그렇죠. 번째는. 두 번째는 문화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트로트도 즐길 수 있죠. 노래방 가면 우리도 한 번씩 부르잖아요. 즐길 수 있지만 너무 과해요. 문화 다양성을 트로트가 말살하고 있어요. 아, 아주 이제 너무너무 지겨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을 정도로 TV만 틀어도 트로트 뭐 음악 방송에 트로트가 점령을 해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심각한 거죠. 그러면 젖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서와 취향과 이런 것들이 다 젖게 되는 거죠. 푹 우리 자신을 잃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정서를 유입시킨 사람의 의도가 관철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모습을 점점 잃어가는 것이거든요. 너무 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개인적인 취향으로 트로트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전 국민적으로 이렇게 막 투하, 공영방송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몰라서 그러는 거죠. 돈이 돼서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아무리 몰라도 돈 안 되면 그렇게 안 하죠. 네, 네. 자본주의의 어떤 속성이죠. 네, 오늘 그 교과서의 친일파들 조명암, 박시춘, 남인수에 대해서 또 함께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트로트 열풍에 대한 비판도 갖는 그런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두 분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김정희 선생님은 다음번에 트로트 관련된 방송을 별도로 한번 또 했으면 좋겠어요. 예, 좋죠. 네, 언제 시간 내서. 예, 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